이재명이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열흘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긴급하게 논의해야 할 현안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도 나라는 온통 6.3 선거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투표지 부족이다. 대한민국의 전대미문의 헌정사에 있어서 참정권 박탈이라는 기막힌 초유의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잠실 지역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보름 가까이 분노와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그 시기에 나 몰라라 이재명은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않았었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의 분노가 온 국민들의 분노로 번지면서 이재명이 도피성의 해외 출장도 아닌 여행을 떠났다. 그야말로 치욕적인 얘기죠. 비아냥과 조롱을 함께 듣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페이북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자극적인 말까지 하면서 국민 전체에 공분을 사도록 만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럽 여행인지 출장인지 아무튼 간에 이재명이 돌아왔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들이 그동안 열흘 동안 주요 기사로 내건 것이 어떠한 내용이 토론이 됐다,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했다라는 내용보다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들이 이렇게 제목을 뽑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이 떠날 때에 정청래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이 돌아올 때에 정청래의 모습도 보였다. 이런 걸 보도하는 데에 비중을 더 두지 않았었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모습들을 신문과 방송들이 보도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이런 보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한심하다.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 중요 기사로 다루겠는가? 이런 씁쓸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방송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요. 왜 정청래는 출발할 때에 환송장에 나가지 못했을까? 이번 귀국하는 데에 자리에는 왜 모습을 보였을까?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 얘기거리입니까? 여기 대해서 여야 평론가들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아주 바빴지요. 별것 아니다. 아니, 당정 간의 갈등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아주 뻔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결론이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행자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더 심한 말로 싸움을 부추기지 않았었습니까? 한마디로 방송 진행자나 평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형편이 없고 자질도 떨어지는 자들이 방송 마이크를 잡고 있구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저질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시청자들이 오히려 낯이 뜨겁다,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도대체 왜 얘기거리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씩, 며칠씩 평론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이 똑같은 얼굴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을까? 본인 자신들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정말 이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이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한다면은 사람부터 바꿔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은 워낙 많은 저질 쓰레기들, 범죄자들이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있으니 이거 쉽게 바뀌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제도, 아픔을 겪어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바꿀 수가 있겠지만은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은 당장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남들 보기에 너무나도 민망스럽다. 저는 이런 생각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죠. 옛날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 60년대에 정말 그 귀한 때지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비행기 한번 타려고 김포공항에 간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영광이고 자랑 아니었습니까?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치 벼슬을 따는 그런 기분처럼 아주 들떠있는 분위기를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여권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과거 시험 보면서 장원 급제하는 그런 기분을 느낄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오는데 그것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가 아니라 며칠 사나흘 다녀오는데 공항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눈물까지 흔들면서 손을 흔들고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이지만 그것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는군요. 눈물까지 흘리고 손까지 흔들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 자랑스러운 모습인데 왜 눈물을 흘렸어야 할까? 그리고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달 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아닌데 사나흘 만에 만나는 가족들인데 뜨겁게 포옹하면서 보낼 때는 눈물 흘리고 손을 흔들다가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웃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것이 정말 아주 순수한 낭만 시절이었었지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인들 아침 일찍 먹고 출장 가서 일 보고 저녁 비행기로 돌아오는 경우가 당일치 출장이 직장인들에게는 하나의 일과처럼 되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64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들은 64년도 우리나라 살림이 어떠했는지 무역 1억 달러를 달성했을 때에 온 국민들이 기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대국 소리를 듣고 선진국 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외로 떠난다, 귀국한다 그 소리에 온 나라가 정치판이 비상사태를 맞이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대통령이 한번 공항에 나서면은 군대 사열을 받듯이 쭉 늘어서서 몇십 분 동안 그리고 귀국할 때도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까? 비행기 탑승 전에 사열받는 사병들이 늘어서 있는 것처럼 정말 진심 어린 환송과 그리고 환영의 마음을 담고서 출영을 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굳이 환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에서
소리 소음도 없이 인사 나누고 보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례입니까? 예의에 어긋납니까? 미국의 경우를 우리들이 자주 인용을 하지요. 백악관 잔디밭에 대통령의 헬기가 놓여 있고 대통령은 경호요원의 인사를 받아가면서 바로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죠. 공항에서 내리면은 곧바로 자기의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출장을 떠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어떤 제도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대통령 본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대통령, 다음 순방 가는 그때에 하나의 관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의지만 분명하다면은 바로 시정 개선이 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을 잠시 인용을 해보죠. 회사의 전용 비행기도 처분한 지 오래됐습니다. 일반 비행기 타고 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회장이 외국 출장을 수없이 많이 다니면서도 자기 비행기 없이 일반 비행기를 타면서도 본인 가방을 스스로 챙기고 옮기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오히려 이재명 본인 자신이 돋보이기까지 합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출국할 때에는 초대받지 못해서 찬밥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귀국할 때 불러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다. 일부 언론들이 계파 갈등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악의적으로 갈라치기라며 불쾌함을 보였는데 우리 당은 1인 1표제가 시행된다면 당권을 노리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당내 계파가 소멸될 것이다. 당원 주권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속내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10%는 권력의 이재명이니까 고개를 숙이는 것. 다음 대표 연임을 위해서라도 일단 고개를 숙이자라고 불러주니 감사하다.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다. 절대 친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일갈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정청래가 그동안 얼마나 뒤통수 때리기를 서로 해왔었습니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죠. 언론부터 먼저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이 썩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바로 계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아부아첨하는 어용 언론으로 전락이 되어서 더더욱 이러한 파행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떠나고 돌아오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어렵습니까? 절차가 복잡합니까? 이런 것을 계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걸 판을 벌리고 벌려서 크게 확대해 가지고 누구는 나왔네, 누구는 나오지 못했네 이러면서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다.
이거 가증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생살이 국민 통합을 외친다고 하면은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언론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성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친명이든 친청이든 간에 이거야 당신들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 어떻게 국민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까? 나라 걱정해야 될 일인데 나갈 때는 누가 나왔다. 들어올 때는 누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번처럼 출국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정청래가 이번에는 귀국때에 정청래가 나온다. 청와대가 발표하는 것 이거 쪽팔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 묻고 싶습니다. 겨우 대통령실이라는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이 정도 그냥 통보하는 순서의 일만 하는 부서인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뉴스거리로 나와야 하는지 몇 날 며칠 동안 방송을 통해서 나오지 마라, 나온다. 이것이 뉴스가 돼야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사육하는 개 훈련시키듯이 고분고분 다소곳하게 늘어서서 주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에서 훈련들을 잘 받고 나왔다라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나라의 국격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도 오늘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